네, 메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독도새우 중에서도 정식 국명보다는 꽃새우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고 많이 알려진 물렁가시 붉은 새우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포항에 있는 수산업체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아기 꽃새우가 태어났다고? 뭐 생각할 게 있나요? 바로 달려갔습니다. 자, 여기는 포항 죽도시장 인근이고요. 식당은 아니고 이게 수산물을 도소매하는 곳입니다. 여기 대표님들이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SNS로 고객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밝고 활기찬 분위기의 그런 곳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수조가 물렁가시 붉은 새우를 비롯한 독도새우들이 판매되기 전에 대기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아기 꽃새우, 그러니까 물렁가시 붉은 새우가 태어났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작은 새우들 보이시나요? 제가 촬영 기술이 일천한 것도 있지만 수조 수온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결로 현상이 생겨서 잘 보이질 않죠. 그래도 여기를 잘 보시면 어린 새우들이 좀 보이긴 하죠. 상태도 아주 양호해 보이네요. 자, 이 친구가 어미로 판단되는 개체입니다. 산호초에 살고 있는 열대새우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독도새우라는 종은 없고요. 보통 독도새우는 도화새우와 오늘의 주인공인 물렁가시 붉은새우, 보통 꽃새우라고 하죠. 그리고 가시배새우, 일명 닭새우라고 불리는 이 세 종의 새우를 통틀어서 독도새우라고 하는데요. 이 녀석들을 독도새우라고 부르는 건 동해의 깊은 수심에서 살아가기 때문인데, 사실 이 녀석들이 빛을 피해 다니거나 압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심해성 생물이라기보다는 차가운 물을 찾아다니는 한해성 생물입니다. 여기 수조 바닥 가운데 슬러지처럼 뭉쳐있는 게 알인데요. 저기 알에서 한 녀석씩 새끼들이 깨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수조 벽면 쪽인데 흰색 부분 보시면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 보이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새우들은 많은 다리로 자신의 몸을 고정할 수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새우들이 통발 속에 잘 들어가는 이유가 미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그물의 기질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자, 아무튼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구사수산 사장님의 도움으로 몇 마리 건져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수조 수온이 2도예요. 워낙에 찬물이어서 옆모습은 도저히 촬영할 수가 없었고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가 새우의 유생인 조해아 단계라고 하는데 유생 단계를 거쳐서 성체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새우의 유생은 이제 부유 생활을 하는데 이 독도새우는 부유 생활이 없이 이렇게 유생 시기 때부터 착저 생활, 그러니까 바닥에 붙어서 생활을 합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굉장히 귀엽죠? 사실 원래는 여기 온 이유가 이 유생들 상태 한번 봐드리고 먹이 생물을 좀 알려드리고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키우시기는 좀 힘드셔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이 횟집 수조에서 운 좋게 우연히 태어난 것이지만 새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평소 수질이나 청결 상태가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홍게나 수산물 택배로 구입하실 때는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으로 활발하게 소통하시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사실 유료 광고가 전혀 아니었는데 독도새우를 제가 100마리 받았으니까 유료 광고가 된 건가요? 자, 데리고 온 물렁가시 붉은 새우의 유생들을 바로 수조에 넣어줬는데요. 제가 조금 급하게 온도만 천천히 올려주고 수조에 풀어놨습니다. 지금이 데려온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고요. 지금 수조 수온이 한 7도 정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냉각수가 나오는 레인바 위에도 잘 올라가 있습니다. 다행히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지금이 이 새우 유생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꼬리 형태를 보면은 조해아 중에서도 한 2기쯤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딘가 붙어있는 걸 좋아하긴 하네요. 인공바위에도 잘 붙어있는데 이 물렁가시 붉은 새우는 다행히도 유생을 양식하는 공개된 논문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하얀 게 그냥 여가소음인데 저렇게 붙잡고 있기 좋은 조밀한 기질을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 까만 건 이제 루바망이라고 하는데 논문에 보니까 저 루바망 같은 걸 이용해서 공간 활동을 이렇게 제공을 했더라고요. 확실히 여기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성향 분석과 수온 적응을 확인했으니까 먹을 걸 좀 줘봐야겠죠. 이 알테미아와 조갯살을 조금 줘봤는데 다행히도 잘 먹더라고요. 오물오물 열심히 뜯어먹고 있습니다. 사실 사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때가 제일 신나죠. 그런데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날바닥이다 보니까 확실히 아이들이 이동할 때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마쳤으니까 사육 수조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한 1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새끼 새우들은 빼내고 수조를 깨끗하게 청소한 뒤에 이 찬물을 만들어주는 냉각기 호스도 정리를 좀 해주고요. 모래도 깔아주고 아기들 놀이터도 만들어줘야겠습니다. 확실히 아직 유생들이라 그렇게 움직임이 활발하지는 않아요. 좀 느릿느릿하죠. 천천히 빼냈는데 빼낸 뒤에는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녀석들을 산소 포장을 다시 해서 김치냉장고에 보관을 했거든요. 한국의 김치냉장고가 이렇게 훌륭한 기능이 있는지 저도 미처 몰랐어요. 아주 애들이 안락한 온도로 잘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수조는 유리 수조가 아니고요. 두툼한 아크릴 수조입니다. 유리 수조를 안 쓴 이유는 결로 현상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 아크릴 수조도 결로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유리보다는 훨씬 덜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죠. 자, 전술한 대로 모래를 넣어줄 건데 바닷가 모래를 그냥 써도 되고 제가 좋아하는 라이브 샌드도 괜찮겠지만 조금 어두운 계열의 모래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 모래가 사실 뭐 별 장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척하기 좀 편하고 소량으로 판매해서 좋더라고요. 자, 이제 모래를 잘 부어주고요. 평평하게 펴주는데 조금 눌러서 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독도새우가 잘 붙어 있을 법한 돌멩이 몇 개를 가져와서 모양을 잡아줬고요. 이제 준비한 바닷물을 넣어줍니다. 모래가 무너지거나 분진이 생기지 않도록 비닐을 바닥에 깔았고요. 물이 천천히 떨어지도록 보충수통을 이용했습니다. 수온은 7도 정도를 유지를 했고요. 염도는 3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 끓여 먹고 남은 조개들을 잘 씻어서 말린 다음에 화단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서 새우들이 쉬고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어요. 약간 깊은 바다 느낌을 좀 내보고 싶었는데 좀 어설프긴 하네요. 자, 그리고 어린 새우들이 좋아하던 인공 바위 동굴도 다시 설치를 해줬고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돼서 이제 어린 새우들을 다시 풀어줬습니다. 수조에 풀어주면서 정확히 세보니까 한 115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루가 지났는데요. 새우들이 여기저기 잘 붙어 있죠. 조개 놀이터에도 잘 붙어 있어서 몇 개 더 설치를 해줬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좀 전에도 잘 붙어 있었던 이 루바망도 왼쪽 벽면에 놔뒀습니다. 이 검은색이라서 잘 안 보이시죠? 조개 놀이터에도 애들이 잘 놀고 있네요. 평소에 이게 헤엄을 잘 못 치던데 녀석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적응을 완전히 마무리한 것 같아요. 결로 현상이 없지는 않아서 아주 또렷하게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야, 녀석들이 꽃새우, 그러니까 물렁가시 붉은 새우 아니랄까봐 저 다리에 붉은색 무늬가 잘 보이네요. 이 조개 껍데기 속에서도 잘 놀더라고요.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나마 수염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좀 생동적으로 보이네요. 이 새우나 게가 알에서 태어나면 유생기를 거치는데 이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 처음에는 조에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갈로파, 그 다음에 이제 치하가 되는데 조에아부터 메갈로파까지의 단계를 라바라고 합니다. 이 라바 기간에는 보통 부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독도새우류는 그렇지 않고 바로 이렇게 착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어미가 알을 품고 있는 기간이 다른 새우에 비해서 굉장히 긴 편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녀석들이 그 조에아 1기는 아니고 한 2기쯤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인데 알테미아를 조금 키워서 먹이고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알테미아고요. 문어 키운다고 많이 만들어놔서 부담없이 좋네요. 아, 애들 이쁘죠? 이 녀석들이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색을 바꾸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든 아기 새우들은 전부 다 수컷이에요. 이 물렁가시 붉은 새우는 전부 수컷으로 태어났다가 3년 정도 지나서 어른이 되면 암컷으로 성전환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독도새우는 전부 암컷인 거죠. 인조 바위와 실제 돌멩이에도 잘 붙어서 놀고 있네요.
사실은 제가 모든 해양생물을 좋아하고 사육을 하지만 새우나 게는 안 키우거든요. 그게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제가 두 종류를 워낙에 좋아하고 키우다 보니까 먹이생물로 이 새우하고 게를 활용을 해서 제가 얘들은 따로 키우지는 않는 건데 이 독도새우들은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우들이 어느 정도 적응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주력 먹이를 줘야 하는데 영양 강화는 시켰지만 알테미아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듯해요. 특히 움직임이 강한 알테미아를 적극적으로 잡아먹지는 못하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락을 같이 갈아서 넣어주고 있는데 저렇게 넣어주면 한 녀석씩 접근을 해가지고 천천히 뜯어 먹습니다. 완전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자,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구사수선에서 어미로 추정되는 녀석을 주셔서 데리고 왔었어요. 이 어미는 제가 다른 수조에서 한 2주 정도를 키웠는데 애들하고 인사나라고 넣어줬어요. 사실은 사진도 좀 촬영하고 싶었고요. 워낙에 원색이 강해서 아이고 막 찍어도 예술이네요. 아기 새우들도 경계 없이 접근을 하는데 지금은 어미랑 분리해놨습니다. 새끼들이 잡아먹힐 수도 있고 질병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독도새우 새끼들을 키워보니까 이 녀석들이 수온 문제만 아니면은 굉장히 튼튼한 것 같아요. 진짜 새끼 문어에 비하면 이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문어 영상도 짧게 담았습니다. 이 새끼 문어가 이 부유기가 굉장히 기네요. 이거 일산에서 이룬 녀석인데 성장도 좀 많이 더디고요. 이 아기 문어 이야기도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